여야 대선 주자들은 충북 관련 공약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선에서도 또 선거 이후에도 약속을 지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단양 팔경의 하나인 하서남 인근 200억 원짜리 터널 공사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분위기를 살리려고 보기 좋게 꾸민 돌길을 청주시가 불과 4년 만에 걷어냈습니다. 시장의 주 고객인 노인들이 겪을 불편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운전자를 시민들이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7명, 충주 4명, 진천 1명, 음성 4명, 보은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음성 4명, 충주 4명, 진천 1명, 보은 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7,739명, 충북 누적 사망은 81명입니다. 대선이 다가워질수록 대권 주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북 관련 공약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게 많습니다. 현재까지 충북 공약을 발표한 예비 후보들이 어떤 약속들을 했는지 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20명 가운데 충북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한 건 거대 양당의 예비 후보 5명입니다. 먼저 이시종 충북지사가 자신의 남은 임기 안에 꼭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약속한 후보는 여야 3명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충청권의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해서 메가시티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 통과 노선으로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은 내륙 철도가 청주 시내를 통과하도록 하면서 청주공항과 연결시켜서 이 충청권의 교통망에 있어서 공중과 육지를 획기적으로 연결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반드시 좀 우리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들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밀집한 청주에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건 5명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입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오송 바이오 육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뺀 4명의 후보가 바이오 클러스터,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의 관련 공약을 냈습니다. 대전과 오송과 이 세종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묶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그리고 ADD와 같은 첨단 국방과학기술 이 산업이 여기에서 첨단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인정받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늘길을 한번 확대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21세기 경제발전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을 하고 서산공항을 일반공항으로 한번 개항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밖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전 대덕특구에서 청주, 괴산, 천안 아산을 잇는 충청권 첨단 산업벨트 조성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창 방사관 가속기와 연계해 연구소와 대학을 묶는 방사관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을 연결해 주민 소득도 늘리는 중부권 최대 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는 충남에서 청주를 거쳐 경북 울진으로 가는 동서횡단철도 포함 충청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강원과 충청 단 2지역에만 없는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통해 기업 지원과
역외 유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사실상 충북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는 것. 대선 본선이나 선거 이후 말을 바꾸진 않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단양 8경 중의 하나인 하서남 인근에 예정된 200억짜리 터널 공사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선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반대하는 쪽에선 단축 시간이 1분밖에 안 된다며 효용성 문제를 들고 나섰는데 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악산 줄기를 끼고 각종 기암괴석이 자리한 서남계곡. 단양의 대표적인 명승지 8경 중 하나인 하서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길을 낀 국도 59호선에 터널 공사가 예정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는 단양군과 충청북도가 국토부 예산을 받아 206억 원을 들여 4년 동안 613m의 터널을 뚫는 것으로 기존 도로가 거의 디귿자 형태의 급커브 구간인 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일부 주민 민원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람들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고 그걸 막 빠고 큰 차가 막 빠져나가니까 좋잖아요. 여기는 전부 길이 좁다고 지금 아루가 되고 전부 그 커브라고. 하지만 국도 옆에서 펜션을 영업하는 주민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생기면 영업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통행량이 줄더라도 기존 국도를 폐쇄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위험 요소는 상존한다는 겁니다. 특히 새 터널로 인한 단축 시간도 1분 정도밖에 안 된다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그러면 충분히 된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이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하서남을 많은 방문객들이 또 보고 지나가기를 당연히 원하는 거죠. 단양구는 터널이 완공되면 충청북도로부터 기존 국도 구간 도로 관리를 이양받아 관광도로로 안전관리를 다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이번엔 환경단체가 터널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터널이 들어설 곳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서남계곡이 단양의 경승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물론 그거는 인정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가능하면 환경을 덜 훼손하면서 뭔가 그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터널 공사를 추진 중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로 아직 환경 영향 평가와 월악산의 행위 허가 행정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낡은 전통시장 분위기를 바꾼다며 디자인을 살린 돌포장을 도입했다가 4년도 안 돼 스스로 갈아엎었습니다. 짐수레며 보행기를 밀고 다니는 노인들이 주로 다니던 길을 울퉁불퉁하게 포장해놔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른 겁니다. 보다 못한 구청이 철거했는데 정작 사업을 한 청주시 해당 부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돌 포장길. 보행기를 밀고 가는 노인의 발걸음이 더 힘겨워 보입니다. 요철에 좌우로 흔들리는 작은 수레는 물건을 쏟기가 다반사. 제법 무거운 짐수레는 장정에게도 버겁습니다. 덜렁덜렁 덜커덩 하다 보면 계란도 깨고 막 이러니까 소비자나 고객님들이 다 그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했고 싫어했어요. 이 울퉁불퉁 돌 포장길이 깔린 건 지난 2017년 말. 주로 노인들이 수레며 보행기를 밀고 다니던 전통시장 입구 주변을 청주시가 이렇게 꾸민 것입니다. 7억 5천만 원을 들인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의 하나로 낙후된 미관을 바꾸면서 차량 과속도 막자고 했던 건데 기존의 주변 보행자 특성과 동떨어진 결과물에 인심만 더 잃었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를 했고 그러나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탄생한 건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걸 예산 낭비 대표 사례로 중앙정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결국 4년도 안 된 이달 초 다시 원래 아스팔트 길로 돌아갔습니다. 민원에 못 이긴 구청이 직접 나서 다 걷어내도록 처음 돌포장을 한 청주시 담당 부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공되면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이관이 되고 그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아스팔트로 다시 덮는 데 쓴 돈은 3천만 원. 이렇게 되기까지 시민들이 괜한 불편을 참아온 게 거의 4년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군비행장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받아온 주민 13,900명이 정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국방부가 17전투비행단, 공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북이면과 내수, 남일면 등 10개 읍면독에 걸친 구역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 13,900명이 보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의를 접수한 뒤 대상 확정과 보상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8월쯤 첫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부터 최고 6만 원입니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숨어 있다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골목 곳곳을 지키던 시민들의 입체적인 제보가 음주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도심 골목길.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뜰 정도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굉음 빡빡 하고 그냥 깨지는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고 놀라서 문 열어봤죠. 저 어디 뭐 받았나 그래 뭐가 떨어졌나 이제 그런 식으로만. 차량은 멈춰서는가 싶더니 방향을 바꿔 좁은 시장 골목으로 달아납니다. 이를 본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한번 추돌을 한 뒤에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예요. 시장을 가로질러 나가니까 이제 사람이 다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차량은 차량 통행 도로가 아닌 이곳 시장 한가운데 골목을 뚫고 도주했습니다. 비틀비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간 차량은 다른 차 2대를 더 들이받고 또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번엔 추격하는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발에 피가 나도록 따라잡았지만 차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운전자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딱 잡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끌고 나갈 때 그 당시에 되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를 그냥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시민 추격팀이 힘에 부칠 즈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 5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라이트를 끈 채 숨어있던 도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6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세 대씩이나 막 제2차 또 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 출동해서 검거하게 된 거죠. 네. 경찰은 음주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며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패 전달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출신의 전 안기부 국가공작원,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박채서 씨의 증언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가 겪어야 했던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첫 단추부터 잘못 깬 북한 핵 문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제 국군 정보사에 근무하시면서 한미합동공작대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미합동정보대가 그 존립한 근거는 그 한미 정보 의정 각서 하나의 그 협약 비슷한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북 공작에 한해서만 한미 간에 그 공작을 추진할 수 있게 이게 돼 있어요. 대북 공작할 때만 우리가 그 미국이 주도하는 공작에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미국하고 리비아하고 아주 극한 대로 상황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하더라고요. 그 미국 쪽에서 리비아 공작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판단했어요. 대우에 분명히 최근에 그 리비아에서 들어온 노동자 내지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이 사람이 그 트리폴리에서 카다피 방공호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방공호 공사 내역을 쭉 기록을 한 거야. 심지어는
어느 무출문에 이 손잡이가 뭐로 돼 있고 돌리기 몇 번 돌리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 트리폴리 아니 리비아 공작을 통해서 그 카다피가 그 양국정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분초 초 단위로 맞춰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지중해에서 쏜 스마트탄이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그 따라가는 그 카다피 경무원 2명을 직사시켰잖아요. (1992년) 북핵 문제 해결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91년도 그 우리 한미 그 정보에 분야하는 모든 정보원들에게 스페셜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원들은 최우선으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라. 가정을 해봤어요.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개발한 걸로 가정한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자체 기술로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예상이 많이 했던 거예요. 김만환 교수가 유일하게 그 과학기술대 교수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핵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김모 교수가 자기가 중국 과학원 이 메모지에다 썼던 내용 자기 친필로 다 쓴 내용까지 다 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 녹음 테이프까지 우리가 제공을 받았어요. 북이 핵 개발했을 때 근데 거짓말한 거 안 했다고 잘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핵 개발해서 말을 못한 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핵 개발했다고 확 터쳐버리고 잘못했다고 이런 한탄뒤에 얘기한 얘기가 녹음 테이프 가지고 있었어요. 주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 측에 넘긴 거예요. 미국 공작이란 말이죠. 미국의 경비를 받고 미국의 시설과 모든 지원을 받고 나는 몸만 같이 움직인 거고 걔들 공작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만족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미국이 북한이 저급한 수준의 핵탄두 2개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91년이라는 얘기는 91년도에 한 것을 1년 반 만에 성과를 올려낸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94년도에 이게 한반도 해구기가 터지더라고요. 나는 순진하게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이 성과를 한국 정부가 필수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의지가 진짜 있었냐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때 2년 동안이나 그 상황을 사실을 숨긴 것도 내가 이제 후회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초기부터 알았다면은 한반도 핵 문제는 반드시 어떤 그 길을 잡았을 거예요. 해결 공간을 잡았을 건데 몰랐던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비선 라인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미국은 왜 공유를 안 했을까요? 써먹는 카드로 활용한 거죠. 한반도에서 필요할 때 써먹는 카드로 활용했다고 저는 봐요. 이게 한반도의 이게 운명이라든가 정세는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대한 외부 세력에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영향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죠. 일부에서 또 어떤 선도 많은 우리 국민들 많은 대다수가 통일 왜 하느냐. 우리 부담된다. 이런 거 통일 비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죠? 내부 통합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 된, 국민 의지가 반영된 대북 정책 통일책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은 정당성을 발휘하고 또 국민들 이해라고 국제사회에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충북의 3분기 수출 규모가 1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충북 수출 규모는 7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12억 9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충북 부동의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24억 6,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고 2위인 2차 전지도 10%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충북의 누적 수출액은 21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의 분기 매출이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서버와 스마트폰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데다 제품 가격도 상승해 올 3분기 매출 11조 8,053억 원, 영업이익은 4조 1,71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올라선 건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초고화질 영화 163편 정도에 해당하는 819GB를 1초에 처리하는 현존 최고 사양의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이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아이폼과 계약을 맺고 내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폼은 1972년 독일에서 설립돼 국제 유기농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유기농 관련 세계 최대 운동단체로 유엔사나 세계 식량기구의 협력단체입니다. 이번 계약은 세계 125개국에 SNS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내년 9월 30일부터 17일간 열리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관람객 72만 명, 400여 기업 단체 유치 등 1,7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추진 중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의 골프장 조성 현장에서 멸종 위기종인 토끼박쥐가 발견됐습니다. 영동군은 지난달 민자 골프장 조성 현장에서 법정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벌인 결과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인공 토굴에서 2012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토끼박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